안녕하십니까. 큐 라이브러리의 큐라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영상을 올렸어야 됐는데 하필이면 연휴 전날 좀 얇게 입고 다녀가지고 연휴 내내 아팠습니다. 예, 몸살 걸려서 열도 나고 콧물도 나고 지금은 다 나았고요. 영상 기다리신 분들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올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부터 해서 이제 전기기사 공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정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며, 이거를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험 당일날 뭘 들고 가야지 좀 더 효율적인지, 그게 더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거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은요, 이렇게 먼저는 3개년도치를 그냥 읽어요. 1번의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부담 없이 보는 겁니다. 이걸 왜 하냐 하면요. 우리 그 사람도 처음 만나자마자 친해지는 사람이 있고 한 두 번, 세 번 만나야지 친해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이 만나도 친해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어떤 단어나 내용은 한 번만 돼도 기억나는 내용이 있어요. 특정 단어나. 그리고 두 번, 세 번 봐야지, 좀 알겠다 싶은 내용이 있고, 공부하는 내내, 죄송합니다. 공부하는 내내 아무리 봐도 머리에 안 들어오는 단어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읽어보고 나서 정리해야지 뭐가 중요한 것도 한지도 알거니와 이렇게 한번 읽었는데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는 그건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정리할 때 좀 더 친근해질 겁니다. 쉽게 들어오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게 중요한지 알고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좀 더 내 눈에 익고 내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친한 단어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3개년들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다음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저는 이제 과목을 좀 나눠가지고 평일에 공부하는 거, 주말에 공부하는 과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짜투리 시간에 공부하는 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과목을 나눠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연도 풀이를 하는데 관연도 풀이를 처음 하면은 거의 못 풀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내가 정리했던 내용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문제는 이 공식을 정리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걸 연습장에다가 또 적어요. 그리고 이게 한번 쭉 쌓이면은 1회독을 다 하게 되면은 7개년도 1회독을 다 하게 되면은 정리한 내용이 또 쌓일 거 아니에요. 따로 연습장에 적은 내용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핸드북을 정리하고 이 핸드북을 가지고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네. 과연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이 핸드북 정리만 돼 있으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제가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좀 맥시멈하게 러프하게 짜봤어요. 첫 번째로는 3개년도를 읽습니다. 이거를 직장인 기준으로 가장 러프하게 잡은 시간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읽는 거예요. 3개년도면은 1년에 3번 보니까 9회차 정도 되거든요. 9번의 시험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눈에 단어를 익히고, 내용도 좀 읽히고, 그리고 정리할 때,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전기기사를 따겠다 싶으면은, 시작을 하겠다 하면은, 회로 이론을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보통 회로 이론하고 제어공학 같이 붙어 있고, 또 시험 볼 때도 회로 이론 10문제, 제어공학 10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과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산업기사는 제어공학이 없어요. 온리 회로 이론 가지고만 20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필기만 놓고 보면은
필기만 놓고 보면은 산업기사보다 기사가 점수 따기는 좀 더 쉬워요. 왜냐하면은 이 제어공학이라는 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론 자체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그냥 문제 이렇게 푸는구나. 이거네. 알아요. 그래서 10문제 10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제어공학은 한 8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점수 주려고 난 문제예요. 그래서 기사 시험을 보는데 여기서 꽈락이 난다? 그 사람은 진짜 공부 너무 안 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담이었는데 그냥 필기만 놓고 보면은 산업기사가 좀 더 어려워요. 예. 회로 이론만 가지고 20문제 낸다? 그럼 저도 약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기초가 되는 학문인데 좀 이상하게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평일에는 회로 이론과 제어공학 이거를 정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릴게요. 다산해주 그 유튜브 강의를 봤는데 그 왜 젊으신 강사님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좀 그거 말고 솔직히 전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전 최종인 원장님께 가장 잘 와닿았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은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재생 목록이 있잖아요.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거는 솔직히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저는 그냥 최종인 원장님 이분 거 이거를 쭉 봤어요. 제어공학, 전력공학, 전기자기학 이런 식으로. 예. 이분이 한 영상이 저한테 좀 맞더라고요. 이분 만약에 스타일이 다른데 그 이분은요, 이 강사님은 되게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시험에 굳이 필요 없는 내용도 말씀하시는데 뭔가 이제 깊게 알고 싶으신 분은 이분 강의가 맞을 것 같고 저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딱딱 찝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최종희 원장님이 쉽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 달 잡아요. 왜냐하면 이 전기자기학이라는 과목이 제가 정리한 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강 장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전기자기학도 9장이면 끝나고요. 전력공학 되게 이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기 5장이면 끝나요. 뭐 양은 많긴 한데 어쨌든 장수가 적어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짜서 생각한 게 장수가 많은 거를 평일에 하고 장수가 적은 거는 그 장수가 적은 거는 주말에 하자 이렇게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회로 이론과 제어공학을 정리하면서 주말에는 전기 자기학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전기 계산을 한 번에 빡세게 공부해서 따야지 이거 늘어지고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론 정리를 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문제 푸는 게 최고니까. 내가 정리한 거 내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문제 풀려고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일에 회로 이론과 제어공학, 그리고 주말에는 전기 자기학을 해서 한 달. 한 달이면 충분할 거예요. 네. 정 안 된다 그러면 한 달 반 정도, 40일 정도. 6주죠, 6주. 훈련소 6주 기준.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력공학하고 전기기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달이 되면은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한 달, 두 달하고 좀 넘으면은 일주일 되면은 60일, 한 70일 되겠네요. 그쵸? 70일. 그리고 우리 5과목도 있잖아요.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쉽게 말하면 이건 그냥 내가 계산해서 푸는 게 아니라 뭐 법이잖아요, 법. 이거는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한
10년치, 11년치 정도를 모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보기가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답이 뭐 3번이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이게 만약 저압 옥내, 그렇지, 이런 거.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퓨즈에 관한 용단에 관한 건데,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4A 초가 만약에 뭐 15A가 전격 전류인데, 불용단 전류는 몇 배로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뭐 1.5배도 나오고, 1.25배도 나오고, 막 다 나오겠죠. 그럼 답이 만약에 3번이야. 그럼 1.5배 체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25배는 어디에 적용되는 건지 찾아보고, 2.1배, 1.9배, 1.6배는 어디 때, 무슨 전류인지, 그걸 다 찾아보는 거예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 왜냐하면 이건 그냥 법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러지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이걸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무조건 그 보기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너무 저는 무조건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구난방이면서 헷갈려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시험에다 나왔던 거예요. 네. 제가 이거를 다 해놨습니다. 가장 잘 나오는 거 이런 거. 가공 이입선의 높이. 3m, 3.5m 보기에 나올 거잖아요. 그런 나머지 높이는 어떤 기준인지 그것도 찾아보란 말씀이에요. 그 답만 체크하고, 아, 고압이 때 횡단보도의 위에는 3.5m구나. 오케이, 끝. 이게 하지 말고 다 찾아보시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지금 크몽에 올리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카테고리랑 뭐 이것저것 해서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다시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마 다음 영상에서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예. 한 다음 주면은 충분히 될 겁니다. 예. 탐나죠? 예. 고생했습니다. 저 이거 만드느라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 직장에서 짜투리 시간에 그때 공부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잠깐 일 없을 때. 그때 잠깐 공부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2달, 그냥 맥시멈 3달 잡을게요. 3달. 3달 좀 안 되게 흘러요. 그 다음에 과연도를 풀어요. 근데 과연도도 많이 푸지 마요. 어차피 많이 푼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루에 1회. 하루에 1회. 1개년이 아니라 1회. 1회면은 20문제씩 5과목이니까 딱 100문제죠. 하루에 100문제씩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에 3회 정도 보니까 2020년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1회, 21번을 풀겠죠? 22번을 풀겠죠? 2020년은 4회까지 있으니까. 그러면은 하루에 하나 풀면은 러프하게. 우리는 항상 공부할 때 일주일이 7일이니까 7로 나눈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부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 물론 장한수는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무조건 5나 4로 나눠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평일에 못해도 주말에 그걸 보충해서 하면 되고, 내가 뭔가 딴 것 때문에 못했어. 근데 그거를 주말에도 또 진도를 나가야 돼. 그러면 마음이 되게 어렵겠죠. 부담이 되죠. 그러면서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포기하게끔 스케줄 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 이틀 좀 지연이 돼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한 회만 풀어요. 어차피 다 못 풀어. 다 못 맞춰. 기대하지 말고 그냥 푸세요. 그렇게 해서 22회. 근데 주말에 못 풀 수도 있고 데이트할 수도 있고 금요일날 술 먹고 다음날 쉴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한 달 반 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정리할 때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맞추는 거 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틀릴 거예요. 예. 틀리거나 내가 찍어서 맞춘 문제는 그냥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정리한 내용을 정리할 때 다 암기하면 좋겠지만은 다 암기하라고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정리할 때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내용은 이쯤 어딘가에 있었어. 큰 숲을 보는 거예요. 이 나무 과목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이런 사항들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는 이러한 큰 틀이 있었어. 제어공학에는 이런 게 있었어. 이 내용에 대충 이쯤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런 위치만 알고 있어도 이 틀리거나 찍어서 맞은 문제 정리할 때 바로 찾을 수 있게 그렇게만 정리해도 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해도 돼요. 어차피 이거 문제 다시 보면서 그때부터 다시 외우면 돼요.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나이 좀 있으신 연세 있으신 분들이 걱정하는 게 자꾸 까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는데 까먹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우리 뇌는요 그냥 읽으면은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뇌가 편해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좀 뭔가를 가리고 내가 좀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애써야지만 뇌의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그 중요도가 올라가서 그때부터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잊어먹는 거를 까먹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까먹고 다시 기억하고 까먹고 다시 기억하고 이거 반복하면서 다시 각인이 되는 거예요. 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한 번에 보고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물론 뭐 예전에 책 보면 뭐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까지 모르겠고 아무튼 틀리거나 찍어서 맞춘 문제를 내가 정리해둔 노트 다시 펼쳐서 그거를 다시 연습장에서 적으세요. 그 이론에 필요한 내용을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데 다시 적으세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반 드린 거예요. 문제만 풀고 끝이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예. 두 달까지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달이면 이거 두 달이면은 두 달, 석 달, 넉 달. 그래도 6개월 안 돼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따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정리를 하면은 약간 이제 같은 내용도 나올 수 있고 또 비슷한 내용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본인 취향에 맞게 핸드북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영상 마지막에 제가 정리한 거를 찍어서 다 올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거 한 달 반 한 달 나눴는데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쉽게 말하면은 평일에 이렇게 4회 또는 5회분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말에 이걸 그 일주일 동안 푼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 해 풀고 한 해 정리하고 한 해 풀고 한 해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보기 편하게 하려고 나누는 건데 동시에 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동시에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북은 시험 당일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이론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나왔었지, 어떤 문제가 나왔었지라고 떠올리게 하는 용도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틀린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틀렸겠죠? 그래서 2회차, 근데 2회 한번 정리를 하고 쭉 가잖아요? 그럼 2회차 때부터, 꽤 풀어요. 합격이 돼. 그런 쾌감을 느낍니다. 예. 그리고 요렇게 핸드북 정리한 거 있잖아. 이제 이거를 다 정리가 되면, 깔끔하게 내 취향대로 정리가 되면은, 이거를 이제 직장에서 계속 보는 거야. 이걸 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틀린 문제를 풀어. 그리고 틀리면 옆에서 체크를 해놔야 돼요. 한 번 틀렸다, 두 번 틀렸다, 뭐, 발열 정자로 쓰던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 쓰던가 해가지고, 그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틀린 문제, 두 번 틀린 문제, 세 번 틀린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번 쭉 훑고, 두 번 쭉 훑고 하면은, 3회도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풀 문제가 없어요. 어.
그래서 3회독부터, 빠르면 3회독이고, 늦어져 4회독부터는 하루에 1기도면씩 그냥 풉니다. 예. 주말이면은 다 풀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이미 다 풀어봤고, 어떻게 푼지도 알고, 이제 공식도 다, 이쯤 다 거의 다 외우고 있고, 적용해서 시킬 수 있는 단계가 왔거든. 근데 그때부터, 아, 지금 시험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 듭니다. 이런 마음 들면은 합격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좀 공부하시는 방법을 좀 바꿔보셔야 돼. 뭐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그것도 제가 또 영상 만들어서 예, 아니면 쪽지로 주고받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나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되는 게 처음에 맞춤 문제를 한 3개년, 3회독 할 때까지 이제 안 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3회독부터는 한 번씩 봐줘요. 예. 보면서 답 안 보고 눈으로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눈으로라도. 그러면 다시 기억납니다. 신기해요. 한번 외웠던 거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여기다 안 적었는데 계산 문제를 풀었어.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적어가지고 풀었어. 근데 계산기계 두드리기 붙여놔가지고 답 보고 아 이거 맞겠지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하나 계산기 두들겨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계산기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면 시험 당일날 실수합니다. 시험 당일날 실수하지 말라고 지금 실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실수를 해야 시험 당일날 실수 안 해요. 근데 계산기 두드리기 귀찮아서 그냥 대충 끄적끄적 한 다음에 아 이거 맞겠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같은 걸 풀어도 2회독 때 3회독 때 내가 어떤 변수로 인해서 그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뭐 틀렸지? 보면은 곱하기나 뭐 더하기나 분수나 뭐 그런 거 하나 진짜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값이 완전 틀려져서 멘붕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시험장에서 안 겪으려면은 내가 귀찮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무조건 계산기 하나하나 다 숫자 넣어서 두들겨 봐야 됩니다. 내가 모드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복소수 문제 풀어야 되는데 컴플렉스 모드는 안 해가지고 아무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미리미리 다 겪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기 두들기는 거를 귀찮아하지 마세요. 간단한 거라도 다 눌러보세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취사 선택인데 이제는 사회독 하니까 뭐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어. 예. 근데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시험 볼 때 됩니다. 예. 근데 여유가 좀 생기면은 실기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실기 문제는 제가 어 빠르면 다다음 예, 그때쯤 쭉 다룰 텐데 실기는 옆에서 누가 알려줄 사람이 있으면 편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뭐 변압기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그 수변전 결손도 쭉 주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를 막 계산하고 하는데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편하고 시간이 많이 절약되거든요. 저는 그냥 생으로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그냥 카페에 들어가서 몇 년도 몇 회 문제 해가지고 찾아서 나랑 똑같은 질문한 그 글을 찾아서 답을 얻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영상에도 실기 문제 풀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풀면서, 많이 찾으면서 이제 시간을 좀 들여가면서 했는데, 그래서 학원 다니는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바로바로 답을 주니까. 근데 저는 약간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예, 저는 뭐 전기 쌍기사, 소방 쌍기사 만들 때 싹 다 그냥 혼자 공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반드시 계획은 러프하게 짜셔야 된다. 예.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영상이 좀 길었는데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3개년들 읽어요. 예. 그냥 읽는 거예요. 예, 눈에 익히려고 읽는 거예요. 외우려고 읽는 게 아니라. 그리고 회로이론과 제어공학, 그 다음에 전기자기학,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력공학, 그 다음에 그 전기기기. 여러분 솔직히 전기자기학보다 전기기기가 더 어려워요. 전 그랬어요. 예.
전기 자기약은 좀 풀다 보니까 대충 그 패턴이 그 패턴이야. 그래서 알겠어. 얘가 어떤 식의 트릭을 거는지. 전기 기기는 트릭을 안 거도 어려워. 전 그랬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짜투 시험 공부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1호를. 그리고 관연도를 풀이하는데 계획은 러프하게 잡아라.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거 잡지 마라. 어차피 일주일 내내 공부 못할 거잖아요. 예. 러프하게 잡아요. 주 4회나 주 5회로 잡아요. 그리고 풀면서 연습장에 따로 또 이론을 찾아가면서 정리를 하고 그걸 쫙 7개월 정도 끝나면은 연습장에 적었던 거를 따로 본인이 보기 좋게 뭐 종류별로 하든 뭐 알아서 핸드북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걸 이제 직장에서 보고 또 꼬연도 계속 풀고 나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져와야 돼요. 예. 직장에서 가져가서 보고 집에 와서 보고 다시 이제 문제 풀 때 틀린 거 있으면 핸드북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시험 당일날은 무겁게 막 과연도 그딴 거 가져가지 말고 이거 정리하고 가지고 최고입니다. 관연도 문제는 본인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남이 만든 거는 내가 반도 못 가져가요. 근데 내가 한 땀 한 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이 만든 핸드북은 내가 알아요. 내가 정리한 거 내가 제일 잘 기억해요. 네. 방식이 내 방식으로 만든 거니까. 이거 꼭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팁은 저는 전기기사 때부터 지금까지 딱 한 가지 볼펜만 써요. 네. 여러분의 맞는 볼펜 있으면은 리필신만 사가지고 그 바꿔 끼면서 그 볼펜만 쓰세요. 그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30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핸드북 정리한 거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